제가 30년 동안 뇌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돈 한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어려운 훈련도 아니고 정말 운동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아주 짧은 동작 하나로 사람이 달라지는 걸 제 눈으로 봤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더 많은 분들께 알리지 못했을까? 저는 30년간 시니어 뇌자극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말이 막히고 균형이 불안해지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루 1분, 딱 특정 부위를 깨우는 루틴을 시작한 뒤로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걸음이 바뀌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뇌가 굳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자극만 제대로 주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오해는 머리를 쓰려면 복잡한 퍼즐이나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뇌로 가는 길목, 그러니까 몸의 말단 부위를 먼저 깨워야 신호가 제대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정말 적어요. 발가락, 목, 혀, 귀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뇌와 직통으로 연결된 스위치인데 대부분 여기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은 뭐냐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참고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깜빡하는 게 늘고 단어가 안 떠오르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데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뇌는 점점 더 자극을 잃어가고 결국엔 작은 일상조차 불안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제가 확인한 핵심 루틴을 그대로 풀어드릴 겁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앉아서든 서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들이 뇌 전체를 깨우는 신호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에 직접 자극을 전달하는 구조라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인인 74세 서정희님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서정희님은 평소에 가족 모임도 좋아하시고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많은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놓치고 이름이 이 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일어나서 뭘 하려 했는지도 순간순간 끊기는 일이 잦아졌대요. 그러다 한 번은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외출이 무서워졌고요. 뒷사람 눈치가 보이고 혹시 또 그럴까봐 마트도 가기 싫어지셨대요. 그때 서정희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집에만 계시니까 말할 기회도 줄고 움직임도 줄고 그러면 뇌로 가는 자극 자체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서정희님께 딱 한 가지 원칙만 말씀드렸어요. 뇌는 멀리서 깨우는 게 아니라 몸의 말단에서 바로 깨울 수 있다. 그래서 하루 1분 아침과 저녁에 반복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웃으셨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박사님, 머리가 덜 멍해요. 말이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났던 71세 송동근님 얘기도 해드릴게요. 송동근님은 계단 내려갈 때마다 발이 휘청거려서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도 화장실 갈 때 벽을 짚고 일어날 때 의자 팔걸이를 붙들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게 흘러갔대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발가락부터 깨우자. 딱 30초씩만. 2주쯤 지나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난간을 놓고 걸어도 괜찮더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신호를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효과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댓글로 요즘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뇌를 바로 깨우는 스위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깨우기입니다. 핵심은 발가락이 단순한 발끝이 아니라 균형과 몸의 감각 정보를 뇌로 올리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발가락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뇌로 올라가는 감각 신호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내외 노년 운동 연구들에서도 발과 발가락의 미세 움직임 훈련이 균형과 보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해외 대학 연구로 소개되는 발가락 운동 실험처럼 짧게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균형과 단기 기억 과제 점수가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71세 송동근님은 자꾸 발이 휘청거려서 외출이 줄었는데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쫙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아침 30초, 저녁 30초만 반복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 계단에서 불안감이 줄고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실천은 간단합니다. 맨발로 앉아서 발가락 10개를 부채처럼 펼쳤다가 주먹 쥐듯 오므리기를 천천히 30초 반복하세요. 주의할 점은 쥐가 날 정도로 힘을 주지 말고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에서 멈추는 겁니다. 지금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뻣뻣하고 잘 안 따라오나요?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목 부드럽게 풀기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류 길목입니다. 목이 굳으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떨어지는 느낌이 함께 오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 연구들에서도 목 주변 긴장을 낮추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불편감 감소와 일상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 목의 움직임을 회복하면 일상에서 고개 돌릴 때의 불안이 줄어드는 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69세 김영자님은 아침마다 목이 굳고 머리가 흐릿해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들었는데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루틴을 하루 1분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에 묵직함이 덜해졌다고 했어요. 방법은 왼쪽 5초 가운데, 오른쪽 5초 위 5초 아래 5초를 천천히 하고 이 흐름을 2번 반복하면 30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하루 1분이죠. 주의사항은 절대 빠르게 돌리지 말고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는 겁니다. 지금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한쪽이 유독 뻣뻣한가요? 그쪽이 오늘 풀어줘야 할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혀로 언어 스위치 켜기입니다. 혀는 입안에서 가장 신경이 밀집된 부위 중 하나라서 자극을 주면 뇌가 즉각 반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막히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혀와 입 주변의 움직임을 회복하면서 말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도 노년층의 구강운동과 발화 유창성, 삼킴 기능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73세 이명수님은 손주와 대화하다가 그거 있잖아가 늘어났는데 혀 루틴을 2주 정도 꾸준히 하면서 말문이 덜 막힌다고 하셨어요. 실천은 이렇게 합니다. 혀를 앞으로 길게 내밀고 5초, 왼쪽 볼 안쪽으로 밀어 5초, 오른쪽 5초,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떼는 동작을 5번, 그리고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을 하면 30초가 됩니다. 침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다만 턱에 힘을 과하게 주지 말고 목에 긴장이 올라오면 강도를 낮추세요. 요즘 말이 예전처럼 술술 안 나오나요? 그럴수록 혀부터 깨워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귀 자극으로 균형 감각 돕기입니다. 귀 안쪽의 균형 감각과 관련된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때 나타나는 대표 신호가 어지러움과 중심 흔들림입니다. 귀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혈류가 돌고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76세 한도연님은 아침에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잦았는데 귀 루틴을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벽을 덜 찾게 됐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귀 윗부분을 잡고 위로 5초, 옆으로 5초, 귓불을 아래로 5초, 귀를 앞으로 접었다 폈다 5번,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귀를 감싸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입니다. 양쪽을 하면 1분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세게 비틀지 말고 따뜻해질 정도로만 하세요.
지금 귀가 차갑게 느껴지나요? 오늘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5번째는 4가지를 하나로 엮는 통합 루틴입니다. 뇌는 한 군데만 깨우면 부분적으로 반응하고 여러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면 전체가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목, 혀, 귀를 하나로 묶는 게 핵심이에요. 72세 윤정자님은 기억, 균형, 말하기가 한꺼번에 흔들려 자신감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데 통합 루틴을 3주 꾸준히 하면서 약 먹는 시간도 덜 놓치고 걸음도 안정되고 대화도 늘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의자에 앉아 발가락 펴고 오므리기 10초,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10초, 혀를 내밀었다가 입천장에 붙이기 10초, 귀를 위협 아래로 부드럽게 당기기 10초,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20초입니다. 이게 1분입니다. 주의사항은 욕심내서 빠르게 하지 않는 것, 아플 때까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과 저녁 중 언제가 더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댓글로 적어보시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이 효과를 더 잘 끌어올리는 방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한 잔으로 준비하기입니다. 추가로 가장 쉬운 준비가 물 한 잔입니다. 몸이 건조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움직임도 둔해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은 한꺼번에 급하게 마시지 않는 겁니다. 실천은 루틴 시작 직전에 물을 한두 모금이라도 넣는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물을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둘째, 호흡으로 뇌의 산소길 열기입니다. 추가로 깊은 호흡은 몸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 긴장이 풀리고 동작이 부드러워져요. 주의사항은 숨을 참지 않는 것, 어지러우면 즉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실천은 루틴 시작 전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호흡을 하면 어깨가 올라가나요? 그럼 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용한 소리로 집중력 올리기입니다. 추가로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는 집중을 돕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소리는 오히려 자극이 과해질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볼륨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리에 신경이 쏠려 동작이 급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실천은 아침엔 잔잔하게, 저녁엔 더 낮은 소리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조용한 환경이 편하신가요? 약간의 소리가 있어야 편하신가요? 넷째, 가장 흔한 실수는 빠르게 하기입니다. 추가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빨리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뇌 자극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감각과 반복에서 옵니다. 주의사항은 목과 턱에 힘이 들어가면 즉시 멈추는 겁니다. 실천은 동작 하나마다 느리게 몸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하세요. 여러분은 운동할 때 속도를 올리는 편인가요? 다섯째, 통증을 참고 밀어붙이기입니다. 추가로 당기는 느낌과 통증은 다릅니다. 특히 목과 턱 주변은 예민해서 무리하면 오히려 불편감이 커질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아픈 순간 바로 중단하는 것, 그리고 다음날 강도를 낮춰 재시도하는 겁니다. 실천은 편안한 범위에서만 반복하세요. 여러분은 통증이 와도 참고 하는 편이신가요? 여섯째, 불규칙하게 하다가 포기하기입니다. 추가로 효과를 가르는 건 재능이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쉬면 뇌가 그 자극을 습관으로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주의사항은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는 겁니다. 실천은 아침 기상 후나 저녁 취침 전처럼 이미 존재하는 생활 리듬에 붙이세요. 여러분은 아침과 저녁 중 어떤 시간이 더 확실하게 고정돼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은지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복잡한 퍼즐이나 어려운 공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건 그 반대였어요. 뇌는 멀리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발끝과 목, 혀, 귀처럼 가까운 스위치부터 켜면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고, 올바른 관리는 작은 자극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깜빡하는 일이 늘고, 말이 막히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떠냐면요. 머리가 덜 멍하고 걸음이 안정되고 대화가 편해지면서 자신감이 돌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억력이라는 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녁 잠들기 전 딱 1분만 통합 루틴을 해보세요. 발가락 10초, 목 10초, 혀 10초, 귀 10초, 호흡 20초.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틀만 해도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감이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더 쉽게 습관으로 붙이는 방법,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면 효과가 더 잘 이어지는 대화 방식까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침에 하실 건가요? 저녁에 하실 건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